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60세 또는 65세가 되었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르면 당연히 나만 손해이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이후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올해까지는 30만 원까지 지원받았고요. 내년부터는 30만 1,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이다 한다면 기초연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62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현재까지는 출생연도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부터,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상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연도에 따라서 만 62세부터 65세까지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60세부터 종부세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1주택 고령자 같은 경우에 산출되는 세액에서 20에서 40%가 공제되는데 만 60세 이상자는 20%, 65세 이상자는 30%, 70세 이상일 때는 40%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종부세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이 내용 확인하시고 공제 받으시면 되고요. 60세부터 노인복지종합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노인복지종합센터를 통해서 각종 강좌나 취미,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능이 있다면 재능 나눔 활동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노인복지종합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통신비를 한 달에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이동통신 감면 혜택을 받는데요. 통신비가 월 21,000원 이상이면 11,000원까지 감면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감면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한 사람당 5천만 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만기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하실 때는 은행에서 예금 상품에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또 65세부터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에서 형제, 자매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요. 다만 경제활동이 곤란하다 한다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요. 만 65세부터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해지고요. 전국의 지자체별로 발행하는 무인권 교통카드를 통해서 무료 승차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KTX, 무궁화, 새마을호 같은 기차를 이용할 때도 주중에 30%까지 할인이 되고요. 국내선 비행기는 10%, 국내 여객선은 20% 할인해서 이용 가능하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나 미술관에서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령자, 틀니나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다면 치과를 이용하실 때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일 경우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할 때는 분기당 9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알고 계시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요.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월 3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저렴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 임대주택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전국 각지에 총 1만 호를 공급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가까우는데요. 연말 정산할 때도 65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분들은 추가 인적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산을 할 때 인적 공제 60세 이상 직계 존속은 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고요. 70세 이상 직계 가족일 때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공제되어서 총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요. 치매나 노환 때문에 가스 사고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필요하시다면 화재를 예방하고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내용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안이 찾아왔거나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 안검진, 개안 수술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 진단서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이 되면 귀가 많이 어두워집니다. 정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죠.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귀가 어두운 노인이나 난청인들을 위해서 국가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을 최대 1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다면 어려우신 분들,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생활을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노인 보청기에는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 진단 의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일에서 5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청성 뇌관 반응 검사, 그러니까 귀가 얼마나 어두운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청력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청력 검사를 통해서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그리고 최종 청력 검사가 완료되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증명서 발급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라고 결정되면 살고 계시는 곳으로 등기가 발송되고요. 의료급여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사상의 계층도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는데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만 60세, 만 65세 이상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르고 지나가면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간단한 정보였지만 잘 활용하셔서 노후 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